인간 심리로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 김태형의 본격 사신 방송.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23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삼국지 인물 분석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누구를 다루죠? 제가 새롭게 생각을 고쳐먹은 조조. 네, 조조 선생님 팬. 그래요? 아니요. 조조 팬이신가요? 조조를 제일 좋아하시는 것처럼. 아니요, 팬은 아니지만 높게 평가합니다. 네. 조조에 대한 기존의 그 편견을 좀 없애야 된다 네. 이런 얘기하신 거죠. 조조가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다룬 인물들 중에서 전형적인 인물이 있어요? 삼국지 보시기에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 중에 네. 아 지도자는 이 정도는 탁 돼야지. 뭐 이런 유비 조조 뭐 상대적이죠. 관우 상대적으로 네. 누가 제일 나을까 했을 때 조조가 제일 낫습니다. 그래요. 지도자로서의 자질은 근데 하여튼 뭐가 문제가 다 있잖아요. 그죠? 부족한 다 점이 조금씩 있고 있는데. 문제가 있죠. 어. 근데 그나마- 유비는 지도자가 될 만한 깜냥이 못 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고 송건도 그만한 리더십이 없어요. 눈치 많이 보고 휘둘리는 편이고 결단력이 부족하고 막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조조는 그런 점에 비하면 가장 추진력이나 결단력 같은 게 있고 또 군주로서의 자질도 있습니다. 나름.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재 등용에 있어서 원칙이 확실하거든요. 네. 조조는 간신배들을 옆에 두지 않아요. 그걸 가려내는 능력도 굉장한 그러니까 사람 보는 능력인데. 눈이 능력이 있죠. 네. 예를 들면 조조가 그 왕권을 찬탈하려고 이제 왕이 찬탈로 이제 묘사가 돼서 조조로 간웅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왕실이 너무 썩어가지고 황실이 조조가 이제 거의 정권을 행사할 때인데 그걸 이제 암살하려고 추진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조조를 황제 암살하려고? 조조를 암살하려고 추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 처남인가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첩하고 이 간통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둘이서 이제 간통을 하다가 들켜서 죽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매형을 제거하자. 이렇게 둘이 짝짝꿍이 돼서 밀고를 했어요. 가서 조조한테. 사실은 당신의 암살 음모를 우리 매형이 꾸미고 있다. 그러니까 조조가 이제 잡아들여라 해서 잡아들여서 죽였죠. 그러고 나서 그 두 명 있지 않습니까? 첩이랑 네. 매형을 밀고 한 사람하고 그 간통한 여자하고 네. 그 첩하고. 그러니까 조조가 둘 다 죽여라. 이 사람들도 둘 다 죽여라. 거죠. 매형을 밀고 한 놈을 어디다 쓰겠느냐. 음. 저작거리에 전시해라 저런 놈은.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명분 없이 배신하고 이런 자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자기한테 도움이 됐어도. 근데 요즘으로 따지면은 뭐 박근혜나 최순실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 짓을 했어도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갖다 붙여서 같이 놓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나중에 배신 맞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안에 있으면 썩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근데 이제 조조는 그런 사람을 곁에 두지 않고 다 쳐내요.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다고 또 그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역으로 자기한테 충성을 안 바치고 자기 명령을 어겼어도 정말 이 사람이 의리가 있고 괜찮다 싶으면 살려줍니다. 자기 지주가 자기 있고. 편이 지조가 아니어도.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화복을 정벌해 가지고 원소를 죽였을 땐가 뭐 그런데 그 원소는 나쁜 놈이니까 원소의 시체 앞에서 고구라는 자는 다 죽인다라는 명을 내렸어요. 근데 누가 울어요 그 앞에서. 그래가지고 잡아왔죠. 잡아가지고 조조가 이제 만나서 신문을 하는데 왜 울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치를 잘못한 건 확실하다. 백성을 위해서. 하지만 나는 대대로 이 땅에서 녹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또 시체를 보고 안 울 수는 없다. 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막 얘기했더니 조조가 뭐라 그러냐면 이 화복 땅에 왜 이렇게 인재가 많냐. 원소가 이들을 잘 등용했다면 오늘 이런 꼴을 맞이했겠느냐. 살려줘라. 그 사람이 난 사람일세. 그러니까 원칙이 중요한 거죠. 네. 조조한테는 원칙이 중요한 거지. 내 명령을 어겼냐 안 어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조조는 자기 명령도 번복을 해요. 이런 원칙적으로 딱 따져봐서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선후가 분명한 건데 그런 식으로 인재를 대했다면 당연히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게 돼 있어요. 조조한테 직언도 하고 정말로 충성을 맞아요. 바치는 사람이 남아 있게 돼 있어요. 나 간신배가 자리를 잡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그런 공포 정치가는 아닌 거죠. 아니죠. 전혀 아닌 거죠. 오히려. 내가 말할 예, 수 예. 있고. 그래서 아무나 막 죽인 게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은 다 살려주고 웬만하면 네. 아닌 놈은 아무리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행위를 해도 죽이고 뭐 이런 쪽이죠. 그 우리가 이제 지도자 상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세 번째죠. 네. 근데 제갈공명이
책사잖아요, 그죠? 네. 지도자라기보다는 책사, 책사. 뭐 네. 이런 건데 어쨌든 인물을 좀 다룬 거고 관우는 좋단 말이에요. 여기 또 읽어보니까 이제 이미지는 굉장히 좋은데 지도자 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예, 상무역 장수죠. 무장, 장수. 군인. 전형적인 군인이고 무장이고. 충실한, 예, 충실한. 주군에 충실한. 예. 할 수 없이 충실했던 유비한테 네. 도원결의 때문에 유비 왜 이렇게 부실해요? 관우가 아니, 근데 그것도 관우도 안목이 낮은 거 아닙니까? 그런 유비를 유비를. 쫓아간. 더 오늘의 시점에서 대국적으로 보면 조조를 도와서 대업을 이루는 게 나았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유교적인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도원결의를 배신하기는 힘들죠. 사상의 한계구만요. 예, 사상적 한계죠. 관우가 제일 막 점잖고 선비 같고 느낌이 좋아. 근데 거기는 뭐 너무 많이 뭐 왜곡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관우 쪽은 네. 예, 관우는 어쨌든 유비 부하였으니까 왜곡이 덜 됐고. 근데 오늘은 이제 조조에 대해서 예. 본격적으로 한번 달보는데 재평가를 한 거죠. 책을 통해서.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조조에 대한 재평가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너무 지나치게 삼국지에 의해서 네. 나쁜 쪽으로 네. 왜곡이 됐다 하는 이런 반성이 있어서 중국에서도 어느 일정한 복권 조조에 대한 복권 흐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심리학적 의미에서 규명하고 해명하고 평가한 거는 처음이었던 거죠. 네. 교활하고 악역으로 묘사되고 간웅, 잔인하고 비정하고 간계에 아주 능한 사람. 보통 이렇게 이미지화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조조에 대한 평가가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 삼국지 한참 읽던 시절이니까 거의 뭐 20년 전에 그때는 진짜 유비가 좋고 조조는 나쁘다 이런 느낌이 되게 강했는데 한 20살쯤 되니까 조조에 대한 평가가 조금 선생님 말씀처럼 그래요? 또 어디서부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조조가 뭔가 그렇게 냉정하고 이렇게 보였지만 이런 것 같아. 냉정함하고 뭔가 똑 부러지는 게 어렸을 적에는 뭔가 쌀쌀맞고 못됐다라는 느낌이 강했다면 좀 크고 나니까 사람이 자기 할 말하고 이런 것들이 더 건강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조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조에 대한 평가 자체가 간웅이다, 아니면 영웅이다 이렇게 좀 나뉘는데 우선 선생님은 이 둘 중에서 뭐 딱 고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세 영웅 정도 되겠죠. 난세의 영웅. 그 시대에 네. 걸맞는 필요했던 그리고 나름 그 시대에선 가장 뭐 의미 있었던 괜찮았던 영웅 네. 정도 되겠죠. 조조가 가볍고 조금 그렇긴 하죠 사람이. 그리고 관계 출삭됐어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허세랑 허세? 허세? 허세가 그렇게 심한 편 아니에요. 다만 이제 감정 표현이 되게 솔직하죠. 좀 약간 보기엔 쉽게 얘기하면 불편한 거지. 사교적이지 않아.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발라 맞추지 않는다는. 인기가 많은 이런. 이게 사람 제갈공명 같으면 기분 좋아도 그냥 싹 웃고 말잖아요. 이제 내색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조조는 헤헤 뭐 이렇게 이제 박수 치면서 웃는다든가 이제 소설에 의하면 그런 순수한 사람이네. 그런 정도로 이 갈고 다듬어진 측면이 별로 없어요. 한번 놀았던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젊었을 맞아. 때 그 얘기 좀 할 텐데. 그냥 스타일이 그냥 솔직한 약간 그 이제 손건이나 유비에 비해서 눈에 띄는 게 조조의 애민 정책이에요. 애민 정책이라고 하면 느낌이 유비가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조조네요. 지방 관직에 있었을 때의 일들이 있는데요. 부정부패를 근절시키고 백성들이 그 유장의 제사를 받드느라고 힘들어하니까 유장을 추모한 사당 600개를 모두 허물어 버립니다. 백성들이 힘들어하니까 둔전과 부세의 개편, 농상의 장려, 수리의 개발, 염철의 전매, 술의 제조 및 판매 금지. 요거 왜 애민 이랬대? 정책인지는 이거 왜 모르겠지만 이런 애민 경영을 위해서 실시한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유비하고 좀 대비되는 것이 특히 토착 귀족들이 이제 비판해가지고 좀 어려웠던 사당 600여 개를 허무는 일, 요거 과감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족들이 눈치 안 사당을 유지하면은 거기에 맨날 제사 지내야 되고 이렇게 그렇죠. 세금 백성들이 노역 동원되고 그러니까 불편을 사당하는 주니까 이제 뒤를 봐주고 이런 거 없이 백성들한테 피해 준다는 박살을 내는 이런 스타일인 거죠. 그치네. 하여튼 중국 땅덩이가 넓어서 그러겠지만 네. 이거는 아무나 못하는 건데, 그죠? 조조는 그리고 자기가 내린 명령 때문에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와서 막 하소연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군령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철회하고 봐주면서 살려줘야 돼 백성들을.
그러니까 무조건 죽이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정계에서는 굉장히 막 그 잔인하고 예. 이 과감하게 했는데 백성들한테 따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백성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백성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쪽에 정치를 하려고 했던 거죠. 실제로 조조 자체가 인생의 목적 자체가 성군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네. 백성을 위해서 훌륭한 이제 일을 하는 정치가를 꿈꿨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정치나 아까 가치관 뭐 이런 얘기 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정립해 나는 과정 이거 보려면 또 이제 어린 시절부터 쭉 봐야 될 텐데 조조의 어린 시절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놀았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방황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 12부터 20이 되던 때까지 그는 실로 자신도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에 힘올려 보냈다. 어떤 때는 병서에 미치고 어떤 때는 시사에 미쳤으며 무예에 미치기도 하고 싸움에 미치기도 하고 속이고 놀리는 일에 미치기도 하고 여자에 미치기도 하고 춤과 노래와 술에 미치고 사냥에 미쳤다. 잠시라도 뭔가에 미치지 않고는 몸과 마음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의 내면을 뜨겁게 휘몰고 있는 그 정체 모를 불꽃을 알 리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방탕이고 타락이고 행악으로밖에 비칠 수 없는 시절이었다라는 표현이 소설에 나와요. 그러니까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 불꽃을 알 리 없는 사람들 이런 단어 보니까 좀 갑자기 좀 짠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왜 이렇게 좀 방황을 했던 걸까요? 조조가 이제 그 조숭이라는 사람의 양자인데요. 네. 그 조숭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던 황관 내시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내시 이정현 같은. 네. 그러니까 내시 그러니까 내시의 양자예요. 내시는 아들 못 낳는 못 낳으니까 내시? 조숭이. 네.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못 낳죠. 네. 이 이제 조숭이 이제 아버지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시절 최고의 권력자였던 황관 밑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실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다고 봐야 되겠고 그냥 그 아버지 백으로 벼슬도 얻고 네. 그러니까 매간매직을 했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출세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권력의 등에서. 근데 이 조숭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조조는 되게 이뻐했어요. 사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최수실 같은 인간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많이 사랑을 했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조조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는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뭐 나름. 그래서 성장을 했는데 제가 청춘 실현 극복 방송 할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부모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줘야 된다. 둘 다 해주면 제일 좋다. 그래서 얘기한 게 사랑과 존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조의 아버지는 사랑은 준 아버지예요. 자식을 한테 사랑은 해준 아버지고 나이 먹어서도 계속 지지적인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조로서는 아버지를 좋아했겠죠. 어릴 땐 아버지랑 놀기도 하고. 근데 약간 철이 들고선 조조가 밖에 나가니까 애들이 그런 거죠. 네 아버지는 매간매직한 내시의 황간의 양자 아니냐. 나쁜 놈이야. 이게 이제 조조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와, 우리 아버지가 괜찮은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개새끼네. 뭐 이런 거. 여기서 오는 충격. 그러니까 자식들은 존경할 수 있는 부모를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충족시켜 주는 게 부모의 중요한 이제 사실 책무, 의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조조의 아버지는 이건 못 준 거예요. 사랑은 해줬는데 존경할 수 있는 아버지는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좀 부끄러운 아버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조가 거기서 이제 혼란에 빠지고 배신감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나 사랑해 주는 거 안 해도 좋은데 나가서 좀 똑바로 살지. 저런 소리나 듣게 만들고 그건 지나간 거라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못 들겠다 하는 아버지에 대한 양가 감정 같은 게 생겼을 거란 말이죠. 사랑하면서도 사랑을 해준 아버지니까 네. 하면서도 한편으로 증오하고 막 좀 환멸을 느끼는 이 복잡한 신경으로 인하여 청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 이제 방황을 하죠. 나쁜 짓 많이 하고 다니고 일탈 요즘으로 생각하면 비행 청소년 네. 정도 되겠는데 그런 짓을 합니다. 근데 제가 책에서도 여러 가지 책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도 사랑을 제대로 받은 아이들은 나쁜 인간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할 줄 알아요. 최소한 어른이 됐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심이 형성돼요. 이런 애 경우에는 양심이 제대로 형성돼요. 사랑받으면. 그래서 조조 같은 경우에는 일탈은 하지만 아버지가 존경할 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탈하고 반항적인 행동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네. 그게 이제 조조가
청년기쯤에 성군이 되겠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아버지와는 다른 아버지가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내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은 했지만 부끄러운 아버지였으니까 나는 자식도 사랑하고 존경할 만한 아버지가 되겠다. 그리고 백성들한테도 존경받겠다. 이런 식의 이제 목표를 가지고 성군이 되겠다라는 목적을 뚜렷이 하고 정치에 입문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황제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나중에 그 권력자까 최고 권력자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조의 청소년기까지의 심리적 방황이었고 어린 시절과 관련된 이제 심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주권방송이 미랄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우리밀 라면을 판매합니다. 수입산 밀이 아닌 완전 토종 호밀과 안진뱅이 밀로 만든 건강한 우리밀 라면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르신들께도 안심하고 요리해줄 수 있는 착한 라면입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착한 장터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종류의 라면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문하시면 주권방송의 후원이 됩니다. 주권방송의 청자 여러분들께 안심하고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 이런 걸 텐데 열등감이 건강하게 좀 작용을 하면 네. 이런 뭐 계기가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거죠? 조조가 이거를 뭐 심리학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해서 네.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못했지만 그냥 무의식적 차원에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성군을 목표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를 대할 때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조는 쉽게 얘기하면 좋은 남자를 갈구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만족스럽지가 않았잖아요. 네. 부끄러운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아버지를 대체할 만큼 훌륭한 아버지를 한번 만나고 싶은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아버지 대체 욕망, 뭐 부모 대체 욕망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러한 아버지 대체 욕망이 좋은 남자를 갈구하는 강력한 심리로 형성이 됐고 그래서 조조가 괜찮은 남자를 보면 완전히 맛이 가요.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하는데 그게 관우였던 거죠. 그래서 꿈꿔왔던 남자. 예? 꿈꿔왔던 남자, 이상형의 남자, 아버지죠.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꿈꿔왔던 아버지 같은 사람. 그래가지고 조조가 굉장히 관우를 좋아하고 죽을 때까지 한 생을 바쳐서 거의 사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동성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건강한 의미에서의 그 동료적 사랑, 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사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조조에게는 치유적 효과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남자를 만나고 그런 남자를 건강하게 사랑했던 것이 나름대로의 치유적 효과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조는 멋진 남자 컴플렉스가 좀 있었다 그래요. 그걸 선생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지정하신 거예요? 네. 멋진 남자 네, 컴플렉스. 세 종류로 남자를 좀 나눴다고 하는데 첫 번째, 후진 남자를 혐오했다. 두 번째, 잘난 체 하는 역겨운 남자도 증오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멋진 남자를 열렬하게 사랑하고 존경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래도 관우도 만나고 멋진 남자들을 좀 네. 주변에서 많이 만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조조가 만약에 삶을 살면서 남자의 상에 대한 그러니까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하고 계속 뭔가 실패를 계속했다면 상처가 더 나빠졌을 수도 있어요. 인간에 대한 불신과 혐오로 됐을 수도 있죠. 세상에는 좋은 남자가 없구나. 네. 다 아버지 같은 쓰레기만 있구나. 뭐 이런 데서 오는 어떤 뭐랄까요, 뭐 염세, 비관, 그다음에 인간 혐오, 남혐 이런 네. 것까지 될 수도 있죠. 근데 다행히 이제 조조는 괜찮은 남자들을 만났고 특히 건강한 관우 같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치유가 많이 됐던 건데요. 조조는 후진 남자들 중에 1순위로 싫어했던 게 배신자 스타일. 네. 뒤에서 이제 까는 사람들, 의리 없는 인간들, 그 다음에 간교하고 비겁한 인간들, 목숨을 구걸하는 인간들 이런 사람들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싫어하는 남자가 잘난 체하는 사람 되게 싫어했고, 특히 지식인들 중에 잘난 체하는 사람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조조 밑에서 워낙 인기가 있었던 시대에 뭐 대단한 어떤 뭐랄까 지식인으로 칭송받던 사람이 올라왔는데 얘가 이제 워낙 목에 힘을 주고 잘난 척을 하니까 조조가 이제 옆에서 두겠습니까? 안 두죠. 근데 개를 대놓고 죽이면 또 그 당시에 워낙 추앙을 받으니까 자기가 욕을 먹게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하냐면 이제 성질 더러운 놈이 있어요. 잘난 거 못 보는 장수가 있어요. 그 변방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도와줘라. 갔더니 또 거기 가서 잘난 척하다가 결국 홧김에 그 놈한테 죽임을 당하죠.
다른 사람 돈을 예, 손을 빌려서 빌려가지고 제거해 버리죠. 그래놓고선 왜 그랬어? 약간 징계 내리고 이제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잘난 체하는 사람 다 아주 싫어했는데 그렇다면 제갈공명은 옆에 못 있죠. 그렇죠. 예, 제갈공명도 알았을 거고 조조도 만약 제갈공명이 옆에 왔어도 그 낌새를 챘으면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겁니다. 건강한 인간관이네.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조조의 주변에 좋은 인재들이 모이게 만든 원동력이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조 주변에는 나름 대단히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충성도 많이 바쳤고 또 맞아요. 그 사람들끼리도 사이도 비교적 다른 진영에 비하면 좋았어요. 네. 이게 그 도원결의가 워낙 부각돼서 그렇지 네. 삼국지를 읽다 보면 조조 밑에 있는 장수들 사이에 어떤 끈끈함도 관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네, 가족 맞아요. 같은 느낌. 네. 오히려 막 이렇게 드러내고 막 야 우리는 의형제야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은근히 도는 이런 공동체적인 느낌이 약간 뭐 있더라고요. 일정한 게 멋진 장수들 다 모집을 했구만. 그렇죠. 그리고 그들 사이를 공정하게 대하면서 서로 화합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관우가 이제 유비 밑에 있다가 들어갔을 때도 사이 나쁜 장수가 한 명밖에 없었다 그러잖아요. 네. 다 좋아했대잖아요. 트러블이 없이. 나중에 전장에서 만나도 둘이서 서로 막 아쉬워하잖아요. 같은 편이었는데 우리 잘 지내나 막 이러고 이제 관우랑 그런 정도로 지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조가 인재를 잘 썼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나름 잘 잡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앞에 첫 번째 후진 남자나 잘난 체하는 남자가 그 대열 안에 있으면은 분란이 생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분란 생기죠. 그리고 뭔가 나쁜 짓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인재 등용인데요. 인재를 잘 가려보고 등용하고 잘못된 인재는 쳐내는 건데 그래야 조직의 단결, 화합 같은 거를 이뤄낼 수 있는데 그런 데서 조조가 탁월했어요. 나름. 네. 나쁜 놈을 확실히 쳐냈습니다. 유비는 제갈이라는 인재를 잘못 듣고 등용 당했죠. 제갈한테 등용 당했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분란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 궁극적으로는 관우도 그래서 죽었었다고 봐야 되겠고 장비 유비까지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봐야죠. 참 우리가 그 지도자의 상을 좀 알아보고는 있지만 그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참모들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그 참모의 수준은 곧 지도자의 수준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지도자가 바르면 좋은 참모를 쓰게 돼 있는 거고 지도자가 후지면 참모들도 하나같이 후지고. 박근혜가 진짜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같이 네. 여기서 어떻게 다 이렇게 이런 애를 데리고 오지? 이럴 정도로. 찌질한 남자, 네. 잘난 체하는 남자, 네. 뭐 하여튼 그랬죠. 인간 쓰레기 집합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진짜 정말 그랬지. 그것도 능력인가? 네. 삼국지 인물 분석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니까 네.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장수, 뭐 책사, 뭐 지도자 누구누구를 좀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좀 제일 좀 괜찮은 삼각 구도를 만든다고 하면 누구누구 좀 뽑아볼 수 있을까요? 지도자는 조조가 제일 뛰어나고요. 책사로 가장 뛰어난 건 사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마이. 네, 조조 밑에 있었던. 그리고 장수로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 관우. 그러니까 조조가 이제 관우를 그렇게까지 탐을 냈던 것이고 나중에 그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그 관우가 유비한테 돌아가면서 네. 계속 죽이잖아요. 조조 쪽 장수들을 네. 계속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하가 추적을 해서 막 이제 관우를 죽이려고 하니까 관우가 보내줬다 분명히 보내줬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내준 거는 아시지만 네가 오면서 장수들을 다 죽인 거는 모르실 거다. 벌써 많은 장수들을 죽인 거는 베어 죽인 거는 모르실 테니까 넌 죽어야 된다. 이러니까 싸우고 있는데 또 달려와 사자가 보내주라고. 지금까지 오면서 사람을 다 죽인 걸 알고 있다. 많이 죽인 걸. 그걸 들으시고도 보내주라고 하셨다. 보내줘라. 그러니까 부하도 뭐 어쩔 수 없이 가라. 이렇게 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조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기가 전화해준 명령을 못 받아서 애들이 싸움 길을 막은 거고 관우는 가야 되니까 싸워서 죽은 거니 뭐 이건 보내주는 게 맞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관우 같은 경우에는 조조가 유비한테 간 다음에도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은근히 계속 칭찬하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사실 관우가 죽었을 때 장례를 누가 치러줬어요? 관우가 이제 죽은 거는 사실 계략에 걸려가지고 송건한테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송건 쪽에서는 또 유비가 자기네한테 쳐들어올까봐 네. 관우를 보내라 저쪽으로 목을 조조한테
조조한테 보내면은 유비가 그것 때문에 조조를 공격할 거다. 이래서 목을 이제 관우의 목을 누명을 씌우려고. 조조한테 보냈죠. 근데 이제 관우가 그걸 받았을 때 뭐 진짜 뭐랄까요? 이익을 따졌다면 계략 같은 걸 먼저 생각했다면 관우의 목을 받는 게 안 좋잖아요. 네. 안 받았을 수도 있고 받은 다음에 송건이 그랬다. 나는 죄 없다.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관우의 몸은 없으니까 몸을 이제 깎아서 만들어주고 왕에 준하는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조조가. 조조 밑에 있던 자기의 그 고관대작 같은 부하들을 다 나와서 장례식에 참가시켜서 예의를 표하게 해요. 그리고 직접 상주를 맡아서 울고불고 하면서 상을 치릅니다. 이거는 이 뭐랄까 형식적인 어떤 애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행위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만큼 조조는 적이었어도 관우를 좋아했다. 인간으로서. 그리고 끝까지 의리를 지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관우 죽고 얼마 있다 죽거든요. 조조도 시름시름 앓다가.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연관이 있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 정도로 관우를 좋아했던 거죠. 이게 자기가 항상 꿈꿔왔던 남자의 상에 딱 맞는 네. 관우를 만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관우에 대한 애정이 변하지 않는 그렇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나 열등감이 사실은 되게 뿌리 깊었었다. 그게 해결이 된 증거라고 봐야죠. 그걸 할 수 있었다는 거. 그 컴플렉스가 강한 사람들은 네. 보통 사랑을 건강하게 못 하잖아요. 네. 특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호응을 안 해주면 죽이거든요. 군주 정도 되면 특히 더 그래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한테 신경 써줬는데 감히 나한테 마음을 안 줘? 죽어 이 새끼야. 이런 게 이제 옛날 스토커처럼 군주들 네. 심리야. 힘이 있으니까 마땅히 그래야 된다 생각한 게 있는데 이제 관우 같은 경우에는 뭐 조조가 뭐 상을 주고 뭐 해도 다 모아놨다 돌려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이제 이뻐하고 해도 그렇게까지 칭찬을 안 하고 뭐 예를 표하지 않으니까 주변 장수들이 무례하다. 네. 조조한테 저 죽여야 된다 저거 싸가지가 없다. 그래서 조조가 옛 주인을 위해서 저러는 거지 의리가 있지 사람이 괜찮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조조는 계속 관우가 자기를 거절해도 자기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더 정성을 기울이면 언젠간 나한테도 마음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 미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강한 사람의 징표거든요. 컴플렉스 건강한 진짜 사랑, 거네요. 건강한 사랑. 건강한 사랑은 사람이 건강한 사랑을 할 경우에는 누가 정말 괜찮고 좋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냐 안 해주냐는 상관없잖아요. 그냥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 아, 참 마음에 들고 좋다. 변함이 없어요. 부모의 자식 사랑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너가 나한테 빨래를 해주면 이뻐해 줄 거야.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내 자식이고 뭐 나는 아낌없이 너한테 준다 이거잖아요. 내 자식이 이쁘니까. 근데 이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어른이 많지 않단 말이죠. 대체로는 주면 돌아오는 걸 계산하거든요. 야, 내가 이만큼 사랑을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좀 뭔가 관심을 보여봐. 아니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아. 뭐 이런 사랑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건강하지 못한 사랑, 그게 심하면 네. 어느 정도는 다 있겠지만. 근데 이제 조조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건강한 사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돌아오는 거 기대하지 않고 해줬으니까 계속 사랑을 했으니까. 자기의 컴플렉스를 진짜 온전히 잘 극복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제대로 된 사랑. 그래서 네. 아까 이제 아버지의 역할 중에서 네. 존경보다는 그래도 사랑이 첫 번째네. 아니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지만 네. 선우차를 꼽아보라고 하면 그래서 그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힘 자체를 가지고 있었네 조조가. 그게 왜냐하면요 사랑의 문제는 이미 더 어릴 때잖아요. 네. 태어난 직후부터 어릴 때 유아기 아동기까지의 문제라면 존경은 이제 머리에 좀 사회생활 하면서 사회성이 생기면서 철이 들 때 문제거든요. 이게 본격적으로 그 전에는 판단할 수가 없죠. 네. 아버지가 뭐 어떤 사람인지 어릴 때는 사랑해주냐 안 해주냐 집에서 나 때리냐 안 때리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어릴 때 사랑을 안 해주면 이미 기초공사가 확 네. 뭉개진다 그럴까요? 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기초공사가 잘 된 조건에서 존경이 안 되면 이제 그게 집이 잘 안 지어지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선우에서 더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지 두 가지가 비중이 뭐 다르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고. 주권방송과 함께하는 살맞이 상주 곶감 공동구매 주권방송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저는 지도자상 딱 보면서 가장 깼던 사람은 유비랑 제갈. 제갈요.
다시 또 확 깼던 사람은 조조 이런 건데 지도자가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훌륭한 충신들 참모들을 조직을 하고 교육을 하고 키워내고 또 이 충신들이 또 지도자를 잘 보좌하고 이게 이런 관계에 갔거든요. 네. 근데 관우는 지도자를 잘못 선택했거나 잘못 만났거나 운이 없었죠. 네네. 그리고 조조는 네. 부족하지만 어쨌든 그 시대에서는 나름 저평가되어 있는 영웅의 역할을 한 것 같고 제갈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고독한 스타 책략가 플레이어. 네. 뭐 이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 지도자상으로는 맞지 않고 그렇게 좀 됐어요. 그래서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에 수고했다고 그랬잖아요. 조조 수고했어. 왜 그런 얘기를 독특하게. 제가 표현했냐면 조조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또 유비도 있고 다 있지만 조조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결함이 많아요 보면. 네. 그러니까 트집 잡자면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조조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젊었을 땐 그것 때문에 뭐 방황도 하고 일탈도 하고 했지만 또 중심을 잡고 또 어떻게든 성군이 되겠다고 또 애쓰고 관우 만나면 또 거기서 또 정성을 다해서 또 사랑을 해보고 그러면서 좋아지는 게 보입니다. 계속 인생이. 그러니까 약점도 개선되는 게 보이고. 그래서 사람은 최소한 이렇게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타고난 어떤 자기의 어떤 컴플렉스라든가 결함은 누구나 있을 텐데 그래도 부딪히면 또 쓰러지면 또 일어나서 더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싸우고 그래서 최소한 생을 잘 마무리하려면 수고했단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조조가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야, 그 많은 어려움과 결함에도 불구하고 잘 살았네 하는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조조한테. 수고했다 조조. 네. 유비는 안 됐다. 한마디 그러고. 해주세요. 안 됐다. 안 됐다 유비 뭐 이런 거고 조조는 수고했다. 최대한 열심히 싸웠으니까 자기 약점 극복하려고. 아 멋진 남자 상으로 등극하시겠네요. 저승에서 조조에게. 조조한테 몰라 죽일지도 몰라요. 그런가? 네. 아 네. 무공이 뛰어나지 않아서. 아 아유 관우는 아깝고 네. 조조는 수고했어요. 네. 저는 관우도 사실은 조조 좋아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삼국지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지만 내면에서 되게 좋아했다고 생각해요. 인물을 알아보고. 네. 하지만 이제 그 쌍놈의 도원결이 때문에 못 가고. 도저히 못 갔던 거죠. 참, 네. 좋은 하여튼 뭐 지도자 좋은 영웅이 지도자를 만듭시다 우리가. 네 우리에게도 딱 찾아와 줬으면 좋겠네요. 네 삼국지 인물 분석 시리즈 마지막 시간 오늘 마치겠고요. 껍데기는 가라 23일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